네, 이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천지놈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천지놈 데이터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분투 가상 머신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다루고 그리고 가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에서는 이 VCF 파일, 베리언트 콜링 포맷이라고 하는 VCF 파일을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그 크로모즘 22번에 대해서 가공한 데이터를 저희가 가상머신 안에 넣어 놨는데 그 데이터를 압축하고 색인을 생성해서 어, 그 빠르게 매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산출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VCF 파일에서 이제 원하는 특정 샘플 아이디를 추출을 해서 그 특정 아이디에 대해서 두 개의 특정 아이디는 사실 이제 그 개별 샘플 사람군이 되겠죠. 그 여러 사람의 그 데이터를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유전형 빈도를 산출해 보는 부분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그 지금부터 가상 머신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맥이든 윈도우든 버추얼 박스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설치가 되면은 저희가 USB를 제공드려서 데이터를 드리고 있는데 데이터 안에 있는 OVA 파일을 개별 강의에 맞게 업로드를 시켜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화면을 캡처해 봤는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서버 환경과 유사한 그러니까 우분투 리눅스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터미널을 통해서 어, 저희가 세팅을 해 놨고요. 거기서 이제 실제 리눅스 명령 그리고 실제 NGS 데이터 프로세싱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본 명령들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다루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어, 그래서 그 캐드 스코어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캐드 스코어 그러니까 위의 변이의 위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 캐드 스코어를 이용해서 그 개별 변이에 매핑을 시켜서 어떤 변이가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를 이제 파일로 만드는 그 과정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드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 0부터 99까지의 숫자로 환산된 프라드 캐드 스코어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스코어는 개별 변이 그리고 인델이 얼마나 손상되어 있는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99로 갈수록 많이 손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20 이상이 되는 경우에 굉장히 손상된 변이다라고 연구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관련 문헌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더 자세한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캐드 스코어까지를 사용해 보는 걸로 챕터 5의 실습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 교재를 구매하시면서 그 교재 내에 포함된 USB를 받으셨을 텐데요. 그 카드형으로 된 조그만 USB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컴퓨터에 이제 입력을 하게 되시면 Untitled라고 하는 이제 그 USB가 뜨고 거기 부분에 보면은 챕터 3의 ngs public ngs.ov 이 파일이 이번 실습에 사용될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걸 지금 로드를 했고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버추얼 머신이 제대로 깔려 있다면 이 더블 클릭만으로 이제 버추얼 머신 인식을 해서 가상 환경을 불러올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제가 하는 것처럼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화면이 뜨면은 그대로 그냥 가져오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약 한 수분 정도 또는 길면은 막 10분까지도 걸리는데 이 OVA 같은 경우에는 1분 내외로 잡히네요. 그래서 이 1분 내외로 이 바가 완성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가상 머신 환경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재로는 94페이지부터 이제 실습을 하게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같이 교재를 보면서 직접 이제 여러분들과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0초 정도가 남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 서버 환경에서 다들 프로세싱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떴고요. 이렇게 뜨게 되면 지금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 시작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가상 머신 환경이 마치 컴퓨터가 켜지듯이 이제 세팅되게 됩니다. 보시면 마치 컴퓨터를 처음 켰을 때 이제 로그인 화면처럼 뜨고 암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로그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고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 화면을 통해서 마치 윈도우든 아니면 다른 환경이든 상관없이 우분투의 가상 머신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세팅해둔 세팅창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뜨게 되면 여기 보시면 G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 G 모양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터미널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뜹니다. 터미널 에뮬레이터는 서버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쳐서 작업을 진행할 때 사용하게 되는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클릭해서 가상 머신 환경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94페이지부터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 볼 건데요. 앞에서 이제 챕터 5 인트로덕션에서 3개의 파일을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파일들이 정상적으로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명령은 ls, 리스트를 출력한다, ls를 치시게 되면 지금 상태는 아직 사용되는 폴더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디렉토리에서 어떤 파일들과 폴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은 좀 실습을 할 폴더가 아니니까 교재에 있는 것처럼 cd 대문자 public 1kgp라고 치시면 이렇게 이 폴더로 들어가신 게 보이죠? 이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ls를 치시게 되면은 3개의 파일이 뜨게 되고요. 이게 하나의 팁인데 사실 리눅스 환경에서 보면 파일명들이 굉장히 길거나 아니면 특정 디렉토리로 가는 명령어를 길게 치다 보면은 오타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all.chromosome22.ibs 이렇게 돼 있잖아요. all까지만 치고 다른 명령을 쳐주고 all까지만 치면 이 all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이나 디렉토리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앞에 문자열이 있다면 그 문자열만 입력을 해주고 탭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 완성이 돼서 오타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조금 팁을 드린 거고요. 교재에 맞게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까지는 쳤고 먼저 bggb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 all.chromosome22.ibs.vcf 파일을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용량이 조금 작을 수 있지만 이게 환자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전체 크로모좀을 다 하게 되면은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압축을 해주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압축한 명령은 -c라고 하고 옵션 c를 주고 all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배우셨죠? 탭을 치시게 되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요 파일을 압축을 할 거야, 지지로. 그리고 이름은 뭘로 할 거야? L라고 다시 친 다음에 .gg, 원래의 파일명에 .gg를 입력할 거야. 이 파일명으로 할 거야 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특히 서버 환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특정 펑션을 가지고 명령을 치더라도 그 부분이 그냥 출력이 되거나 저장되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요 꺽쇠를 통해서 새로운 파일로 생성을 할 때 요 꺽쇠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알아주시면 좋고요. 엔터를 치게 되면 아무 메시지가 뜨지 않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를 항상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네, LS를 치시면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세 개의 파일과 더불어서 새로운 파일 .gg 파일이 생성된 것을 위에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LS는 다른 옵션도 갖고 있습니다. ls 빼기 LAH 라고 치면 총 4개의 파일들이 언제 생성이 됐는지, 그 사용자 권한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계정으로 생성이 됐는지, 용량까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LH 명령은 사실 순서를 바꿔서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 A와 L과 H의 옵션을 붙여서 어떻게든 입력을 하면은 그 동일한 결과를 출력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봤더니 굉장히 특정 용량의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되었다. 555KB에서 28KB로 압축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매시브하게 압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약 20배 정도로 압축이 된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압축을 해서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어서 이제 확인을 해봤으니까 인덱스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덱스 파일을 만드는 펑션 툴은 탭익스라는 툴인데요. 탭익스에서 인덱스 파일을 만드는 옵션은 -p입니다. -p, 인풋 파일은 뭘로 할 거야? vcf 파일로 할 거야. 그리고 vcf 파일은 이건데 방금 전에 압축을 했잖아요. vcf뿐만이 아니라 vcf.gg 파일도 인풋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gg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뜨지 않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여기 좀 TBI, 그러니까 탭익스 인덱스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덱싱을 먼저 해야 빨리 매핑을 하거나 어떤 어노테이션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탭익스 chromas.vcf에서 .gg를 사용했죠. 그래서 특정 리전에 대한 것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모점을 생략하고 저희가 지금 22번 크로모점이잖아요. 22번 크로모점 안에서 1605, 1100 포지션부터 1605, 1200 한 100베이스 페어를 뽑아낼 거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뽑아내면은 바로 출력이 되죠.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저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면 이 포지션에 해당하는 변이들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는데 이게 저장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저장 파일을 지정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네? 확인했어. 그러면 다시 꺽쇠를 통해서 아웃풋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target.vcf 라고 새로 이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성이 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target.vcf 파일이 완성되었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파일을 확인하는 명령어는 굉장히 많은데 헤드 명령어도 많이 쓰고요. cat 명령어도 많이 쓰고, 그리고 그냥 바로 확인할 때는 more 명령을 쓰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more target.vcf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요. 스페이스를 하게 되면은 한 줄씩 내려가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여러 줄을 넘기면서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뭘로 확인을 했더니 방금 전에
출력했던 것이 target.vcf에 저장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95페이지고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크로모좀 22번에서 있는 변이들의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산출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VCF 툴즈라는 툴을 이용할 건데요. VCF 툴즈 명령을 이용해서 옵션은 VCF, VCF를 인풋을 할 거니까 VCF를 하고 크로모좀 VCF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 프리퀀시를 볼 거야. 그리고 아웃풋은 이거는 아웃풋을 어떤 걸로 저장을 할 거냐. 얘 같은 경우에는 꺽쇠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웃풋에 그 점 앞에 있는 그 메이저 네임을 입력을 하게 되면 적절한 확장자명을 가지고 아웃풋을 생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R 프리퀀시니까 AF로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VCF 툴즈는 0.1.15 버전을 사용했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107명, 그러니까 유로피안 IBS에 대한 데이터였잖아요. 107명의 인디비주얼에 대한 정보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96페이지로 넘어가서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 명령을 통해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af.frk, 그러니까 확장자명이 frk인 데이터가 하나가 생성이 되었네요. 요거를 mo 명령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f.frq를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크로모즘들이 뜨게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2% 정도밖에 안 떴다라는 것이거든요. 아까 전에는 두 줄밖에 안 돼서 제대로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여기 보시면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은 한 줄씩, 그러니까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씩 되게 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넘기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스페이스는 여러 줄, 엔터는 한 줄, 이런 식으로 바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여기서 나올 때는 Q라는 명령을 통해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 이 개별 그 컬럼들의 네임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면 크로모좀 포지션 있고 알릴 숫자, 캐릭터 등등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릴 그리고 프리퀀시, 그러니까 레퍼런스 알릴이 있고 얼터레이션 알릴이 있는데 이 알릴의 프리퀀시 정도가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변이 같은 경우에는 0. 얼터레이션 알릴 t가 0.004 정도의 프리퀀시로 분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크로모즘 22번에 있는 전체 변이에 대해서 알릴 프리퀀시를 VCF 툴즈라는 툴을 이용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실습을 해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Q이고요. Q를 통해서 나왔고,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할게요.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조금 막 넘어가면서 얘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more뿐만이 아니라 사실 cat, head 이런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head라는 명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head -2 하고 all 크로모좀 VCF2를 쳐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두 줄까지가 출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두 줄까지를 출력할 때 2라는 옵션을 줘서 나는 전체를 보진 않고 특정 줄만 볼 거야 라고 할 때 헤드 명령어를 보통 사용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옵션 2를 사용해서 -2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줄까지, 그러니까 VCF는 헤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헤더 VCF 포맷이나 그 헤더, 여기 보시면은 이 유로피안 IBS의 HG 그리고 female 이런 정보, 이런 것, 요 환자들의 정보가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는 뭘 해볼 거냐 하면요, 특정 환자들을 조금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특정 환자분을 뽑아내 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명령은 VCF subset이라는 명령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뽑아낼 건데, 하나는 이걸 출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특정 환자군을 뽑아내려고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재에서는 HG0150과 01501 이 두 명의 환자를 뽑았지만 사실은 이걸 보고 내가 원하는 환자들을 요 바코드를 통해서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EUR 그리고 IBS HG 01500하고 성별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라는 것을 AL.VCF에서 뽑아내서 요 한자만 뽑아내서 퍽세로 hg01500.vcf라는 새로운 vcf 파일을 만들 거야.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hg01500.vcf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미리 쳤던 명령어를 또 반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링스 같은 경우에는 커서에서 위로 가는 커서를 누르게 되면 이전에 쳤던 명령어들을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동일한 명령을 사용한다면 사실은 이 커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500이 아니라 011인 환자의 피메일만 바뀌고 그리고 아웃풋만 이렇게 01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생성을 해보면 ls라고 다시 쳐보시면은 hg01500, hg01501 두 개의 vcf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hg 모원 명령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 사용법을 좀 잘 아시겠죠? 모원 명령을 쳐보면은 아까 전에 굉장히 복잡한 그 107명의 VCF에서 HG01500 메일에 해당하는 그 변이들만 뽑아서 출력을 했구나 라고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뽑혀져 나왔구나. 나오는 거는 Q 라고 하시면 그걸 확인해 봤고요. 마찬가지로 01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봤더니 1501 피메일 잘 뽑혀져 나왔네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개의 인풋 파일이 제대로 나왔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랬을 때 사실 이 변이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 0 by 0 이게 지노타입을 표현하는 표현형인데 0 by 0은 사실은 변이가 얼터레이션이 없는 경우거든요. 이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우는 코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리눅스에 내장된 쉘 스크립트의 기본 명령어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grep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grep이라는 명령 이제 그 서버 환경에서 많이 하시다 보면 자주 쓰게 되는 명령어인데요. 근데 이 grep이라는 명령어는 특정 그 문자열이 들어간 그 열을 뽑아내든가 아니면 그 열만 빼든가 하는 그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그랩을 치시게 되면은 뽑아내는 거 마이너스 V 옵션을 주면은 그것은 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0 by 0이 있는 것만 빼려고 하니까 다운표 안에 0 바 0 얘를 뺄 거야 라고 하고 hg01500.vcf에서 먼저 뺄 거야. 그러면 뺀 거는 다시 새롭게 hg01500 발.vcf로 저장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01에서도 빼야 되니까 또 위커서를 이용해서 똑같은 명령어에서 바뀐 부분만 바꿔서 이렇게 쳐보고 진짜 바뀌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까 전에는 거기 그 변이가 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잘 빠져나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사실은 이거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랩이라고 하고, 이거는 교재는 없지만 제가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제가 만약에 V라는 옵션을 주지 않으면 잡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들어가 있는 거는. 그러면은 내가 새로 생성한 파일에서는 0과 0이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거에서는 있나? 아무것도 뜨지 않은 거 없다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아무것도 없네. 사실 이거는 근데 눈으로 확인한 거고, 옵션을 C를 주게 되면 이렇게 0. 진짜 제대로 잘 빠졌네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 팁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그 파일을 왜 만들었냐면 두 개의 변이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변이를 비교하는 명령을 쳐보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그 계산을 할 때는 항상 압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 BGG를 이용해서 HG 0150 하고 언더바 발전 VCF 얘를 압축을 할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압축을 할 거야. 다시 파일 생성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좀 지지로 따로 그 꺽쇠로 파일명을 정해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전혀 다른 파일명으로 정할 때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파일명에 .gg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BGZip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해봤고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해야지 손에 익숙해지니까 탭입스 하고 인덱스도 만들어줘야 되죠. -p VCF 파일 넣을 거야. 나는 hg 0500 다 gg를 해가지고 인덱스 파일 만들 거야. 그리고 비밀로 인덱스 파일 만들 거야. 때 보시면은 여기 인덱스 파일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덱스 파일 만들었으니까 이제 좀 빠르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VCF compar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때 생성해 두었던 00.vcf.gg와 01 00 언더바 바.vcf.gg 이 두 개를 비교를 할 거야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은 인풋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걸리는 거고, 만약에 여러 명을 비교한다거나 파일이 용량이 크게 되면은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7개 교재 98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7개의 변이가 1500에 있었고, 그리고 19개의 변이는 2개 다 겹쳐 있었고 개별적으로는 73% 정도 되고, 이 두 개가 합쳐서 100%, 그리고 또 23개는 HG015001에만 있었고, 요거 두 개 합쳐서 100%, 그러니까 두 개만 있는 변이 19개, 그리고 한 쪽에 맺는 변이 7개, 23개 개별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뽑혀진 아웃풋 값을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아웃풋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gtflick.python 파일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거고요. 이때 al. VCF를 이용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쫙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이 파일 앞에서 구한 파일에서 전체 크로모점 22번에 있는 전체 지노타입의 숫자를 개별 포지션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형 빈도도 파이썬 코드를 활용해 가지고 직접 그 결과를 볼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을 이제 실습을 해 봤습니다.